저는 이금수라고 합니다. 67세이고 현재 매출 수천억을 자랑하는 기업의 회장입니다. 시골 만신창이 초가집에서 태어나 발가락이 튀어나온 고무신을 신고 다니던 제가 이제는 세계 각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모두 이겨냈습니다. IMF 때는 회사가 망할 뻔했지만 직원들과 한마음으로 뭉쳐 극복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 성공 스토리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성공담이 아닙니다. 얼마 전 있었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의 순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아들 민식이가 얼마 전 결혼을 하겠다고 허락을 구했을 때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상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강 사장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러시아의 한 광산 인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죠. 그런데 민식이가 제 집무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오거라. 민식이는 제 앞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순간 러시아 광산도 잊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강미란이라고 합니다. 올해 29이에요. 민식이가 조심스럽게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맑은 눈빛을 가진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찾아뵐게요. 며칠 뒤 저희 집에서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63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유난히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강 사장 내외와 그들의 딸이 도착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미란이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더 단아하고 예뻤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녀에게서는 봄날의 햇살 같은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강 사장 부부는 제 집안을 둘러보며 놀란 눈치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겠죠. 식사 자리에서 미란이는 참 바른 품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란 씨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란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힘들지만 보람된 일이에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첫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날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마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길모퉁이에서 강 사장 가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유명 일식당 앞이었는데 한 노숙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며칠째 굶었습니다. 강 사장은 얼굴을 찡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아유, 더러워. 여보, 얼른 가요. 강 사장 부인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졌어. 경찰은 뭐 하는지. 두 사람은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잠시만요. 미란이가 걸음을 멈추고 노숙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미란아, 더러운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마. 얼른 이리 와! 강 사장 부부가 소리쳤지만 미란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노숙자에게 주었습니다. 근처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국물이라도 드세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모님과 너무나 다른 미란이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연기일까요? 우리 민식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연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들의 진심을 시험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자네 특수 분장 전문가 아는 사람 있나?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비밀이야.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한 특수분장 전문가가 제 집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거지로 변장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 완벽하게 해주게.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난 저 사람들의 진심을 꼭 알아야겠어. 그렇게 변장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특수분장으로 얼굴에 주름을 만들었습니다. 값비싼 양복 대신 낡고 더러운 옷을 준비했습니다. 김 실장은 멀리서 저를 보호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곧 제가 직접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러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식이의 앞날이 걸린 일이니까요. 반드시 확인하고 말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특수분장을 하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김 실장이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분장은 완벽했습니다. 낡은 군용 담요와 종이박스로 자리를 만들고 앉았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긴장되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도 쿵쾅거렸습니다.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찾고 어떤 이는 아예 얼굴을 돌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가 지났을까요? 갑자기 누군가의 그림자가 제 앞을 가렸습니다. 이봐, 칠수는 넘어 보이는 노숙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긴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감히 누구 허락을 받고 여기 자리를 잡아? 노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20년이야. 내가 이 자리를 지킨 게.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설쳐서 문제야. 당장 비키지 못해.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힐끗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들,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왜들 이러세요? 서로 미워하면 안 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도 많이 힘드신가 봐요. 노인을 향한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자리가 많이 소중하시죠? 노인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하잖아요. 미란이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저녁 살 테니까 오늘은 같이 드시는 건 어떠세요?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가씨, 내가 너무했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마음 이해해요. 지팡이를 든 노인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이 자리가 할아버지 생계시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두 분이 같이 이 자리를 쓰시는 건 어떠세요? 미란이의 제안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보다는 둘이 의지가 될 것 같은데. 그녀의 말에 노인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용서하게.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됐어요. 이제 같이 저녁 드시러 가요. 그녀의 미소는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감동이 일었습니다. 역시 민식이의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씨를 가진 며느리라면. 하지만 곧 이어질 일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미란이는 우리 둘을 근처 김밥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김밥 천국 유리문을 열자
따뜻한 온기와 함께 음식 냄새가 풍겨왔지만 주인과 손님들의 차가운 시선이 우리를 옥죄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영업방해라도 될까 걱정되는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란이가 용기 내어 앞으로 나서려는 찰나 찬바람과 함께 강 사장 부부가 거칠게 문을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미란아, 대체 무슨 짓이야? 당장 나와! 강 사장의 고함 소리에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코가 썩어서 떨어질 것 같네. 사모님은 코를 막으며 히스테리컬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빨리 미란이나 끌고 나가요. 여기 있다간 우리까지 거지. 냄새 배겠어. 강 사장은 미란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고 사모님은 손님들을 향해 연신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미쳤나 봐요. 라고 하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분들도 다 사람이에요. 미란이가 울먹이며 저항했지만 강 사장은 더욱 거세게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사람이라고? 저런 쓰레기들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강 사장의 말이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앞으로 저런 것들이랑 어울리는 걸 한 번만 더 봤다가는 아버지, 그만하시라고요. 미란이의 절규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내가 누구 덕에 잘 살고 있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가 거지처럼 살면서 아버지 공부시켰다면서요? 그 말에 강 사장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미란이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버지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당장 나가. 식당 안의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주인 아주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경찰서에 전화를 걸려는 듯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러다 가게 망하겠네. 당신 빨리 좀 해결해봐요. 사모님의 재촉에 강 사장은 미란이의 팔을 더욱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망신을. 결국 미란이는 끌려나가듯 식당을 나갔고 노인과 저는 그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미란이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 꼭. 하지만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거칠게 닫힌 유리문 너머로 그들의 모습이 사라졌고 식당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를 향해 눈치를 주었고 우리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본성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는 것을. 다음 날은 백화점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백화점 정문 앞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엉덩이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김 실장의 정보대로 강 사장 부인이 자주 들리는 명품 백화점이었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거리는 한산했고 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급 옷을 차려입은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되는 양피에 걸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명품 매장 직원들의 공손한 인사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사장의 부인이었습니다. 샤넬, 구찌, 에르메스 쇼핑백을 양팔에 한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부인,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녀 앞으로 다가가자 그녀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더러운 거지가 어딜. 그녀의 비명에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경비 어디 없어요? 강 사장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백화점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보안 요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이런 거지를 어떻게 들여보내요? 여기가 어디라고? 보안 요원들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어서 끌고 가요.
더럽게.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미란이가 백화점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또 이러시는 거예요? 미란아, 너 또 이런 더러운 것들 편들 거야? 더러운 건 이런 행동이에요. 미란이는 보안 요원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분한테 뭔가 사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쫓기만 하면 되나요? 너 어제도 모자라서. 네, 전 어제도 부족했나 봐요. 미란이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따뜻한 데서 주무세요. 강 사장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쳤니? 제 정신이야?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와요. 미란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부끄러우신가요? 전 어머니의 이런 모습이 더 부끄러워요.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국어라는 일에도 익숙해진 저는 평소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노숙자 할아버지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강 사장과 미란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봐요. 할아버지가. 그런 거지는 신경 쓰지 마. 그냥 술 취했겠지. 강 사장은 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는 팔을 뿌리치고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정신이 있으세요?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119! 빨리 119 좀 불러주세요! 강 사장은 발걸음을 멈추고 딸을 지켜보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미란이는 노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란아, 어디 가는 거야? 강 사장의 외침이 허공에 울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노인은 폐렴 증세였습니다. 치료 비용을 받아야 하는데. 간호사의 말에 미란이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그날 밤 변장한 채로 병실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동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추운 밤이었습니다. 노인과 저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취객들이 하나, 둘 지나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강 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그는 술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전부 당신들 때문이야! 당신들 때문에! 강 사장의 욕설이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미란이가! 그는 갑자기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더러운 늙은이들! 우리 딸 인생 망치지 마! 그러더니 발길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중심을 잃은 그는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버지! 멀리서 미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바로 뒤에는 민식이가 있었습니다. 이 인간이 민식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민식 씨, 안 돼요. 미란이가 민식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요, 미란이. 안 됩니다. 미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은 제 아버지세요. 하지만 아버지가 이러시는 건 절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미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버진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녀는 쓰러진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요즘 회사 일도 힘드시고. 강 사장은 딸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미란아, 내가 왜 이러는지 아니? 네, 아버지.
너만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서. 알아요, 아버지. 민식이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졌던 그의 얼굴이 서서히 풀어졌습니다. 미란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강 사장은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돈 많은 집 자제하고 결혼한다고 나는. 그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들어가요. 미란이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민식 씨, 죄송해요. 오늘 본 걸 잊어주시면 안 될까요? 민식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거리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들이 제 정체를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미란이, 그녀가 보여준 효심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사장의 마지막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돈 많은 집 자제하고 결혼한다고. 이제는 모든 걸 밝힐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제 집무실로 향하는 내내 저는 이번 시험의 모든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김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강 사장 가족이 1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 실장, 우리 민식이가 알고 있을까? 아마도 어제 일을 목격한 후로 짐작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군. 김 실장은 제가 시킨 대로 강 사장 가족을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짓 차림 그대로 소파에 앉아있던 제 모습을 본 강 사장 부부는 즉시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이런 더러운 거지가 어떻게? 김 비서. 이게 무슨 일이죠? 당장 보안실에 연락하세요. 강 사장의 고함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을 뵈러 왔는데 이런 거지한테 시간만 뺏기겠네요. 사모님은 코를 막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에어컨 바람 때문에 냄새가 더 심하게 퍼지잖아요. 빨리 내보내요. 미란이는 부모님의 태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만하세요. 강 사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돈이 전부입니까? 제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울렸습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만 판단하시나 보죠. 강 사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자, 그럼 이제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죠. 저는 천천히 안쪽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미란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하셨죠. 하지만 강 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란아, 그만 나와. 이런 더러운 놈하고 말도 섞지 마. 당장 나가지 않으면 보안실에 연락하겠소. 저는 천천히 안쪽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방문이 닫히고 5분 후 고급 정장 차림의 제가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 사장 부부의 얼굴이 마치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아, 아버님. 사모님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겠군요.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시험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강 사장 부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죄인이요. 지금도 진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에 두 사람이 흠칫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더럽다며 쫓아내려 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저희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셨죠? 우리 민식이와 결혼시키면 당신들도
이런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강 사장의 이마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절대 그런 뜻이... 거짓말 하지 마시죠. 제 음성이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노숙자한테 했던 그 모욕적인 말들, 백화점에서의 그 오만방자한테도 어제 밤술에 취해 했던 그 행동까지, 그게 바로 당신들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강 사장 부부는 완전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요? 저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런 속물들에게 우리 민식이를 맡길 순 없습니다. 아버님, 미란이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왜 그러셨는지. 그녀의 눈에는 부모님을 향한 연민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전 부모님을 떠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은 많이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계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후회. 돈 앞에서 인간성을 팔아먹은 걸 후회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미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절 사회복지사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셨어요. 강 사장이 딸의 발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미란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돈 때문에 이성을 잃었구나. 그때 문이 열리며 민식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민식이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제 그 일을 보고 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민식이는 미란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미란 씨,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강 사장 부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두 분의 본심을 이제야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강 사장 부부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같은 것들은...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모두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강 사장님, 제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이런 시험을 한 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제 눈빛이 강 사장 부부를 향했습니다. 우리 민식이가 앞으로 살아갈 50년의 시간이 걱정되어서입니다. 아들의 앞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천천히 미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시험을 통해 더 큰 걸 보았습니다.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부모의 잘못된 모습까지도 품을 줄 아는 효심을. 미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식아,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의 선택이 옳았다. 하지만 강 사장님,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의 지난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강 사장 부부의 어깨가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거지라고 무시하고 더럽다며 내쫓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죠. 그런 당신들에게 우리 민식이를 맡길 순 없습니다. 사모님이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이가 있기에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당신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람이 먼저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강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겠습니다. 한치의 거짓도 속임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도 돈 때문에 하는 거짓 행동이라면.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미란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진정으로 변화하실 수 있도록.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식이가 미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이, 우리 함께... 강 사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한 말씀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저
저는 사실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죠.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 무시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자 제가 그토록 증오하던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약자를 짓밟는. 사모님도 남편 옆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미란이가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돈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지만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아버지가 어머님 손잡고 결혼하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나요? 강 사장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제가 잊고 있던 걸 떠올렸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 보니 전 그동안의 제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더군요. 아버님, 강 사장이 이번에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이 되어 있었는지. 돈이 전부라 생각하고 사람의 가치를 재산으로만 판단했던 그런 제게 이런 귀한 시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사모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백화점에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고 보안 요원까지 부르면서 제가 그토록 싫어하던 사람이 되어 있었네요. 미란이는 조용히 부모님 곁으로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예전의 그 마음으로. 그때였습니다. 민식이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민식이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우리 미란이의 부모님을 시험하시다니.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가 이렇게 성장해 있을 줄은 몰랐구나. 아버지, 전 이제 확신합니다. 민식이는 미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란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민식이가 강 사장 부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 법을. 강 사장 부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식이, 이런 못난 사람들을 용서해 주다니.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진정한 시험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강 사장 부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지켜보겠습니다. 당신들의 진정성을, 변화하는 모습을.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의 만남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순간 민식이와 미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너무하십니다. 미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한가?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당신들이 열흘 동안 내게 보여준 모습은 그것보다 더했습니다. 6개월 후 당신들이 진정으로 변화했다고 판단되면 그때 결혼을 허락하겠습니다. 강 사장이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6개월간 강 사장님은 직원들 월급을 2배로 올리십시오. 네. 하지만 그러면 회사가 망할까봐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재산을 털어서라도 하셔야겠죠. 강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모님은 그동안 모아둔 명품 가방과 보석을 모두 팔아 기부하시시오. 어머나. 사모님이 자리에서 휘청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제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노숙자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제가 열흘 동안 겪었던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사람들의 인생을. 강 사장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강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6개월의 시험을 마치고 저는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식 날 예상치 못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며칠 전 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던 노숙자 할아버지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깨끗이 차려입은 그는 정갈한 정장 차림으로 미란이를 향해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내 인생의 은인이요. 당신 덕분에 이젠 나도 새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란이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객들은 갑작스러운 장면에 잠시 놀랐지만 곧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는 결혼식장 전체를 울리며 점점 커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고 그는 꽃다발을 미란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준 날, 나는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어.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어. 이제 나도 일자리를 구했어.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아직도 거리를 헤매고 있었을 것이오. 이야기를 들은 하객들은 더욱 큰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순간이었지만 그날의 감동은 결혼식에서 가장 잊지 못할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감사가 넘쳤던 그 순간, 결혼식장은 단순한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애를 느낄 수 있는 자리로 변모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인연과 따뜻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는 자리 그 이상이구나.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야. 미란이와 그녀의 배우자는 그날 사랑과 감동으로 가득 찬 순간을 가슴에 새기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날은 단순히 결혼식이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강 사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조차 늘 위압적이던 그는 이제 따뜻한 미소를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을 그저 부리는 존재로 여겼던 과거와 달리 그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대하며 배려심 넘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내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바뀌어 직원들 사이에서는 강 사장님이 정말 사람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자주 오갔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자원을 활용해 노숙자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강 사장은 전 재산의 절반을 기부했습니다. 센터에서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숙자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강 사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듯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이 센터의 재산의 10%를 기부했습니다. 물론 제 10%가 강 사장 재산의 절반보다 훨씬 많지요. 한편 미란이 또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그룹의 사회공헌팀장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고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노숙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미란이의 팀은 단순히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노숙자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듣고 그들의 재능과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매달 약 100명씩의 노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원센터와 사회공헌팀이 함께 이뤄낸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이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건실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강 사장과 미란이의 노력은 점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원센터는 이제 단순히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노숙자들의 심리 상담, 건강관리, 기술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진정한 자립을 돕는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얼마 전 한 직원이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는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로 가득 차 있었고 읽어 내려갈수록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직원은 다름 아닌 제가 과거 구걸하는 척하며 만났던 노숙자 할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사장님, 제 아버지가 인생의 희망을 되찾고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희 가족 모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자신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자랑하십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고 사장님께는 영원히 감사드릴 것입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그 노숙자 할아버지와 나눴던 짧은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단지 한 사람을 시험해 보기 위해 그런 상황을 만들었지만 그 짧은 인연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가족의 삶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사장님께 꼭 이 말씀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작은 손길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바꿨소.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묵묵히 생각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받은 감사의 편지는 제 삶에 있어 가장 값진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곁에 두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다시 다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다. 이제는 매년 이날이 되면 저는 어김없이 거지로 변장합니다.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는 옷을 걸치고 거리로 나섭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합니다. 제가 변장하고 나가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리에서 소외된 이웃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삶을 느끼고 그들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고, 누군가는 자신의 꿈을 잃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단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깊은 공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작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미란이와 민식이도 이제 매년 이 특별한 날을 함께합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단순히 따뜻한 밥상 앞에 모이는 것뿐 아니라 거리로 나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진심을 전합니다. 미란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말을 건네고 민식이는 작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만난 이웃들은 처음에는 경계의 눈빛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과 작은 관심이 쌓이자 그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또 어떤 분은 지금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결의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저에게도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매년 이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단지 물질적인 도움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과 대화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특별한 날을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통으로 삼았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도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매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작은 관심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이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며 느낀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변화 속에서 저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이 특별한 날이 올 때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따뜻한 전통이자 소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그 사랑과 나눔의 의미는 해가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